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를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답답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서울, 서울도 매력적인 곳이 많죠. 그래서 공간 혹은 장소의 매력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도시를 보는 눈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저는 이 북한산이라고 봅니다. 자, 이 도시를 보는 눈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신흥도시와 아주 오래된 도시의 차이는 벌써 격조가 다릅니다. 전통과 문화의 깊이가 있죠. 서울은 충분히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과 정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큽니다. 자, 역사성 그러면 오랜 기간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뉴욕이라는 도시는 오랜 도시는 아닙니다. 유럽의 큰 도시에 비하면. 그래도 뉴욕이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뉴욕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뮤지엄과 공원입니다. 뉴욕은요, 뮤지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맨하탄의 금싸라기 같은 이 땅에 광활한 공원을, 센트럴 파크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뉴욕의 매력을 한껏 높이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이 뮤지엄 중에서도 가령 구겐하임이라든지, 이 왼쪽 구겐하임 안에 가서 관람도 하지만은 요 외관, 컵 같은 요 외관을 사진 찍고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마, 뉴욕 근대미술관, 여기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이 뉴요커들이 이 모마의 중정, 분수대가 있는 중정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이 뉴욕의 격조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뮤지엄입니다. 뮤지엄. 그래서 뉴욕의 정체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요. 이 매력 있는 도시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자, 미국에서 뉴올리언즈, 뭐 허리케인 때문에 가끔 초토화가 되긴 하지만은 그때 다시 일어서죠. 이 뉴올리언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 프랑스풍의 건물들이 있죠. 이게 옛날에 다 프랑스 땅이었죠. 이 바로 발코니가 있는 이런 독특한 건물, 그리고 재즈, 길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또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 서부로 가면 산타페라는 도시가 또 아주 나른한 그런 독특한 어떤 냄새를 풍깁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옛날에. 멕시코와 이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산타페가 우리 자동차 이름까지 딸 정도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요런 어떤 정체성이기 때문이고요. 꼭 미국을 좀 더 건너가면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스페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남쪽 지역 안달루시아입니다. 왜? 여기가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난 이 두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독특한 어떤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 그라나다의 장미입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아름다운 이런 알함브라 궁이라든지 이런 거 못 보니까, 바로 이 문화와 문화가 섞이는 이런 혼용 지역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역사성에 관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 일상의 가치 있죠.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주민들의 일상이 중요해요. 외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숨기거나 감추면 안 되겠죠. 보는 사람 시선보다 현지인의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위적인 경관을 배척하는 이런 일상의 의미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장시장에 가면요, 이런 한국 독특한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킨 곳이잖아요. 사실 우리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좀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외국인들도 여기가 한국적 정서가 묻어난 곳이다 라고 보고 아주 좋아하죠. 자,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남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이 사진 어떠세요?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 서유럽에서도 이 이탈리아는 조금 문화가 다르죠. 이 이탈리아가 어디 유럽의 원정 경기라면요, 막 그 빨간 이렇게 천을 가지고 막 흔들고 그럽니다. 깃발을 만들어가 막 돌리고 그래요. 그 이탈리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냐? 이탈리아 너희들은 어떻게 빨래를 밖에 넣느냐 그래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빨래를 밖에 안 널죠. 이거는 부끄럽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속옷이든 뭐든 빨래는 햇살에 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 사진은 이 건물들끼리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막 그렇게 길을 쓰고 빨래를 넣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문화입니다.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처럼 이걸 감추기 위해서 빨래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탈리아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이 현지의 삶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 돌아보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왼쪽이 통영에 있는 동피랑이라고 이러면 많이 가보시고 들어보셨죠? 저도 통영 워낙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요. 이 벽화 마을로 유명해요. 가면 뭐 이렇게 천사가 있고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전부 외지인을 위한 겁니다. 가보면요, 이 집안에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동네 애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박제된 도시예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당당한 삶이 드러나고 그거 존중받는 상태에서 남들이 와서 이곳을 구경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 가보면 벽화를 특화시킨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현지인의 삶을 현지인들이 숨죽이게 만드는 이런 조건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이 걷는 공간 있죠. 요즘 우리도 많이 이제 보행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데, 도시가 걷기 어렵다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걷는다는 것은요, 아주 인간 이동의 원초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15분 정도를 편하게 걸어야 되고, 거리는 1km, 속도는 4km 정도를 보행의 조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그냥 걷는 게 아니죠. 앞뒤로 3.5m 정도의 거리가 유지돼야 되고, 옆에는 1m 정도는 있어야 인간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목길, 보행의 가치가 재발견되면서 골목길도 예전처럼 무조건 골목길은 넓히고 반듯하게 이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골목길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똑바로 난 길보다는 이렇게 꺾이는 길을 좋아해요. 왜? 뭔가 새로운 경관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목길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골목길에서 만나는 상점이 있죠. 상점.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밤늦게 집에 올 때 보면 이 24시 편의점 같은 거 불 켜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이 불 켜고 있는 곳이 저는 도시의 등대 같아요. 등대. 자, 가게가 단순히 상점이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고 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곳이다 라고 저는 상점을 재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가 참 딜레마죠. 자칫하면 사고가 나고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이 공간을 차지하고 굉장히 참, 우리 예전에 있었죠. 이런 시기가. 방글라데시 다카 보세요. 차와 사람이 뭉쳐가지고. 자,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옛날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차가 엉켜있는 도시, 사람이 즐기는 도시. 우리는 확실히 이제 보행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공간을 점점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좀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도 이 보행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전거에 대한 입장이 너무 좀 경직된 것 같아요. 유럽에서 자전거를 가장 즐겨 타는 곳이 바로 아까 말한 코펜하겐입니다. 여기 가면요, 이 아가씨들이 치마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도 타요. 그냥 편하게 탑니다. 헬멧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과 이 편리 어느 게 중요할까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도시를 한번 돌아보죠. 도시를 바라보는 눈의 역사성, 일상, 걷기, 이런 조건을 가지고 도시를 바라봤을 때 좋은 도시와 나쁜 도시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성,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들은요, 풍수 지리에 따라서 주로 이제 산을 배경으로 이 방어용으로 만들었어요. 방어용. 한양 도성이 작은 이유가 방어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비슷한 도시를 특성이 있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개화지에 있는 게 바로 로마군이 점령해가지고 주둔하던 곳이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다 그런 형태고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도시 가도 비슷한 게, 우리는 역사성을 나타내는 공간을 다 없애버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곽이고, 그 다음 관아 있죠. 관아. 예전에 사또가 기거하던 행정의 중심이 관아였는데, 몇 개 도시 빼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조 건축물이 역사를 나타내는데 임진왜란 때 거의 붙었죠. 지금 임진왜란 이전의 건물은 다 국보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성을 많이 잃어버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자, 우리 일상을 자신있게 드러내자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떤 님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장애인 시설이다 이런 걸 자꾸 뒤로 이제 돌리는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우리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보행의 경우에 우리는 이 압축 성장의 그림자가 우리 도시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걷다가 일상적인 도시가 구조가 그래요. 걷다가 마차가 들어오죠. 마차가 들어오면서 마차가 회전하는 곳, 이런 게 주로 광장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가 들어오고 자동차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마차의 시대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서구의 도시와도 다르고 이런 광장이 우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시를 좀 더 매력적인 도시로 바꾸려면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죠. 이런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도시를 보면 도시가 좀 다르게 보이고, 그 도시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가 왜 한강을 띄워놨냐고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보시라고 띄워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강이 어때요? 그냥 시원한가요? 이 한강을 볼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한강이 한가해도 되는가? 강은 여기에 배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이 한강이라는 이 천혜의 자원, 제가 처음에 말한 북한산과 한강이 서울의 매력인데, 이렇게 고요한 한강은 우리 강의 조건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강도 다시 이것을 좀 역동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이랬을 때 우리 서울의 매력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